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된 중국 기사를 몇 개 봐보죠. 매체 차이리도에서 나온 2022년 10월 31일자 기사의 제목은 중국 뷰티 브랜드 vs 한국 뷰티 브랜드 어느 것이 최강자인가? 입니다. 기사는 서문부터 전세계 뷰티 매니아들은 오랫동안 중국과 한국 뷰티 브랜드의 차이점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지만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품질, 혁신, 가격, 목표 시장, 브랜드 평판 측면에서 중국 뷰티 브랜드가 확실한 승자로 부상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기사는 어떨까요? 한국식 메이크업은 더 이상 중국 소녀를 수확할 수 없다. 중국 매체 36KR에 올라온 2023년 6월 28일자 기사의 제목입니다. 기사에서는 학창시절 한국 화장품을 즐겨 사던 젊은 층이 이제는 한국 화장품을 버리고 있는 추세다. 언제부터 한국 화장에 대한 젊은이들의 평가가 칭찬에서 불만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다. 한국 제품에 대해 얼굴이 기름져서 야채 2접시도 볶을 수 있다. 일반인들은 쇼핑하다가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한국 화장품의 쇠퇴를 가장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비교적 최근 기사인 2024년 5월 14일 중국 젊은이들은 더 이상 한국에 집착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아예 한국 화장품, 한국 서비스, 심지어 한국 자동차까지 중국 시장에서 점차 위축되고 다른 국산 브랜드로 대체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전의 매력을 잃었다 라는 내용이 실렸네요. 한 국가가 개방하면 해외에서 자본과 기업이 들어오고 국가가 성장하며 해외의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자국 산업이 발전하며 해외 상품 중 일부를 대처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빠르고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이념이 바로 사회주의죠. 다른 영상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을 폄하하고 정책으로 압박하며 그것을 자국 산업 개발의 초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바로 대한민국의 뷰티 산업, 화장품 산업도 포함됩니다. 중국이 압박해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것도 아니고 중국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늘은 대한민국 화장품이 최대 소비국인 중국 시장에서 압박받자 세계로 눈을 돌려 대박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뷰티 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단순 산업이 아니라 한류와 연관된 산업, 특히 해외인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담고 싶어하는 일종의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우리 뷰티 제품이 잘 팔리는 것,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잘 나갔던 것, 아니 세계에서 코리안 뷰티라고 하면 먹히는 이유는 단순히 제품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한국인의 미를 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잠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사 하나만 더 보고 가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인데요. 서우닷컴에 올라온 2023년 연말 기사로 제목은 중국 화장품은 한국에서 수출이 190% 급증할 정도로 인기가 높으며 일본에서는 쿨해 젊은이들을 사로잡는다 입니다. 그들은 한국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화장품 지출이 줄었다. 소비자들은 고급 화장품에 비해 가성비가 좋은 중저가 화장품을 선호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까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내용이 제 신경을 긁었죠. 중국산 컨실러 없이는 메이크업을 할 수 없다. 한국 연예인 분장실에도 중국 메이크업 브랜드의 립스틱 전 제품이 등장했다. 일본 소셜미디어에서는 차이나 메이크업이 화제가 됐다. 심지어 중국 화장품을 쓰는 게 쿨한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고 중국 메이크업 열풍이 불었다더라는 내용. 그리고 매체는 일본 수입 화장품협회 통계를 가져와 2022년 일본의 중국 화장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약 44% 증가, 일본 화장품 수입국 중 3위를 차지했다 라고 자랑스럽게 적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 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1위입니다. 3위로 이런 기사를 작성한 거죠. 그들의 말대로 한국 화장품 산업은 망했을까요? 왜 그들 안에서 중국 화장품이 한국 화장품을 밀어냈다며 마치 선전하듯 기사를 써내는 걸까요? 중국은 한알령을 시작으로 한국 때리기를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종 언론이 우리나라의 사소한 부분까지 끄집어내 때리고 동북공정으로 시비를 걸어 소위 국뽕을 고취, 그릇된 애국심과 한국에 대한 악감정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 냄새를 맡은 중국 국내 기업들은 한국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 개발에 뛰어들죠. 그러나 한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뷰티 산업 역시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뷰티 산업이 힘들다, 죽는다, 이제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 라는 말이 나왔던 게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4월 31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2% 증가한 15억 1,500만 달러로 잡혔습니다. 관세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23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7% 증가했는데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2024년 5월 17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우리 뷰티기업 아모레 패시픽의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은 9,11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727억 원으로 12.9% 늘어났고 LG생활건강의 1분기 매출은 1조 7,287억 원으로 2.7%, 영업이익은 1,510억 원으로 3.5% 늘었죠. 매출은 4분기 만에, 영업이익은 10분기 만에 각각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고금리로 인해 소비 침체에도 화장품 업계가 실적 개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 사업이 호조세를 보인 덕분입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과거 의존도가 높았던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미국과 일본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한 전략이 주요했다라며 이들 시장에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했죠. 아모레 패시픽은 중국에서 재고 축소 등의 영향으로 1분기 매출은 감소했으나 미주 매출이 40%, 유럽, 중동, 아프리카 매출이 52% 각각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을 방어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라네즈 신제품 출시 효과로 도매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생활건강은 1분기에 중국과 일본에서 매출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매출은 9.9% 성장한 2,135억 원, 일본 매출은 3.6% 증가한 931억 원을 각각 기록했죠. 어라? 중국에서 매출이 증가했다. 이상하시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뷰티 산업은 중국 시장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해 세계로 시장을 넓힌 것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뷰티 산업이 죽었다라는 말도 실제로 타격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회복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 매체가 그렇게 떠들어대던 한국 화장품이 중국 화장품에게 밀렸다라는 게 얼마나 과한 주장인지 알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 말에 딱 맞는 예시가 바로 우리 기업 애경산업인데요. 애경산업은 중국 사업에서 그동안 선방을 해왔는데 최근 일본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애경산업의 1분기 일본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2배, 지난 3월 진행된 Q10 메가와리 행사에서는 최고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죠. 애경산업 관계자는 중국 외에도 동남아시아와 일본, 미주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해 지역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최근 화장품 업계의 호조가 한국 화장품이 미국으로 대표되는 비중국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데다 중국 화장품 시장 회복 가능성 때문이라며 1분기에 중국 화장품 유통사들의 화장품 재고가 예상보다 빨리 소진되면서 대형 화장품 브랜드사 깜짝 실적으로 이어졌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죠. 자, 그럼 우리나라 뷰티 산업의 중국 시장 성적표를 세세하게 뜯어봅시다. 사실 그동안 K-뷰티의 기초 화장품 등 8대 핵심 품목의 1위 수출 국가는 모두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4월 관세청의 수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립스틱, 아이섀도우, 페이스 파우더, 유화 화장품 등 4개 부분이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교체됐죠. 일본, 미국, 태국 등이 1위 수출 국가로 떠올랐으며 특히 기초 화장품 부분은 미국 수출이 증가해 1위 수출 국가 교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메이크업과 샴푸, 마스크팩은 중국 수출이 감소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이 1위 수출 국가를 유지했죠. 이는 즉 중국에만 집중되어 있던 우리 산업이 마침내 중국 중심에서 전 세계로 그 시장을 올바르게 넓혔다는 것이고 그 빌미를 중국이 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통계 사이트 스테디스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여전히 한국 화장품 수출 대상국 중 1위를 차지해 수출액은 14억 5,600만 달러, 하나 약 2조 원에 달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도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중국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 시장이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의 기능성 고급 화장품 수출도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중국이 한국을 버리면 망한다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늘 한국이 밀렸다, 망했다라고 하는 중국에게 가성비를 뺀다면 대체 뭐가 남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하네요.
유독 중국 매체에서는 한국과의 비교 기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 다루나 싶을 정도로 한국을 돌려가는 기사도 많죠. 물론 단순 기사라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꼭 상당 기사의 끝이 중국이 최고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로만 기사를 다루거나 한국을 배우자 라는 기사가 나오면 10중 8구 댓글로 중국 인민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결국 중국이 바뀌려면 체제와 문화가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중국의 변화를 기원합니다. 그게 이 채널이 운영되는 동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